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이제 개막까지 단 이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댓글로 우리 구독자님께서 슬리퍼를 한번, 슬리퍼라 하면 이제 판타지 리그에서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선수들, 아직 이제 포텐이 터지지 않는 선수들 특집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뭐 시즌 중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시즌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르브론 제임스 특집 방송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NBA 스타죠. 사실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 동안에 한 절반 정도를 저는 르브론 제임스 헤이터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헤이터라기보다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제가 응원하는 선수들이 다 이제 르브론의 어떤 호적수였기 때문에, 뭐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 쪽 후반부에는 저는 이제 스테판 커리를 중심으로 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농구를 응원했었는데, 그 어떤 코비 브라이언트의 가장 비견되는 최고의 슈퍼스타도 르브론 제임스였고, 스테판 커리를 막아서기도 했고, 결승에서 가장 많이 맞닥뜨렸던 선수가 바로 르브론 제임스 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NBA 최고의 선수이고요. 그래서 한 10년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에는 얘가 최고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르브론 제임스 특집을 방송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어마어마한 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림 압둘자바의 통산 득점 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카림 압둘자바의 그때 이제 초등학생 때 NBA에 처음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NBA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는 선수 누굴까? 당연히 마이클 조던 아닐까? 하고 봤는데, 카림 압둘자바라는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외우기 쉬웠어요. 38387. 그래서 그때부터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 정도는, 이제 물론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곧 경신을 하겠지만 38387 외우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써먹기 좋죠.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 나중에 NBA 좀 안다, 그런 이야기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8,387점의 카림 압둘자바의 기록에 르브론 제임스가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르브론 제임스의 득점은 37,062점.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때려봤을 때 한 1380점 정도 남았어요. 잠깐만. 그렇죠. 1320점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추세로 봤을 때는 르브론 제임스가 전성기 때는 뭐 2000점 이상씩 넣었으니까 사실상 이제 뭐 올해 안에 당연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겠지만, 지금 지난 시즌에 르브론 제임스 출전 경기 수가 56경기였고 그 전 시즌에는 45경기였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25점씩 평균적으로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이제 50경기 후반 정도의 출전 경기 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정도 출전을 하고 지난 시즌만큼 평균 득점으로 넣으면 당연히 올 시즌 시즌 중후반께 그 기록을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 시즌 르브론 제임스의 득점이 1695점이었으니까요. 충분히 넘어서죠.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어린 시절에 이 카림 압둘자바의 38387 이 득점이 이거는 과연 누가 깰 수 있을까? 3만 점을 넘긴 선수도 사실 많지 않네 했었는데, 이 기록을 깨는 선수를 제가 목격을 하다니, 그것도 그 선수의 커리어 초반부터 줄곧 지켜봤던 선수가 그 기록을 깨게 되다니, 저로서도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지난 시즌에 스테판 커리가 3점 신기록을 세울 때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레지 밀러가 이제 해설을 했었고 1위 기록 보유자였던 레이 앨런이 그 자리에 이제 그 과묵하고 사교적인 활동 잘 안 하는 레이 앨런이 후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었던 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의 득점 기록은 그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위대하고 상징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리에 당연히 레이커스의 슈퍼 레전드인 카림 압둘자바가 올 것이고, 뭐 매직 존슨 같은 유명 인사들이 다 자리를 하겠죠. 심지어 드레이먼드 그린조차도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기록을 깨는 날에 나 그 경기를 반드시 보러 갈 거다라고 인터뷰를 했었죠. 개인적으로 드레이먼드 그린은 사람 때리고 깜빵에 안 있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기념비적인 기록을 저 역시도 반드시 라이브로 시청할 예정입니다. 되게 감동적일 것 같고, 그 특유의 문화 있잖아요. 미국 스포츠의 어떤 그런 기록을 세울 때 그걸 축하해주는, 경기를 잠깐 멈추고 축하해주는 문화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은데, 특히나 올 시즌에 뭐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버트 푸올스가 700홈런을 달성했을 때 상대팀에서도 그것을 막 축하해주고 이런 모습이 되게 굉장히 감동스러웠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기록은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기록이니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저는 올 시즌에 깼으면 좋겠고, 본인도 올 시즌에 아마 그 기록을 경신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 부분을 뭐 르브론 제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고, 혹은 뭐 르브론 제임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런 어떤 NBA의 대기록은 다 같이 응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기록은 이제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자,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를 저와 함께 훑어보시겠습니다. 바로 르브론 제임스는 2003년 드래프트죠. 2003-2004 시즌에 이 선수가 데뷔를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요 커리어 초반을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More Than a Game이라는 르브론 제임스의 고등학교 시절 그 친구들, 오하이오에서 그 고등학교 생활하던 그 친구들과의 농구팀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상 주인공이지만 그 친구들이 언론에서 이제 르브론을 엄청 주목하는데, 막 르브론 제임스가 빠진 경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당연히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주인공이고, 르브론 제임스를 위한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보면은 이제 뭐 샤킬 오닐 같은 당대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가 고등학교 농구 경기를 보러 가요. 바로 르브론 제임스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추준 원이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2003년 드래프트 당연히 1순위로 지명이 되게 됩니다. 2순위는 카멜로 앤서니였죠. 르브론 제임스 이후에 그렇게까지 주목받은 신인은 제 기억에는 그레 고든 선수가 있었고, 물론 이 선수는 그 기대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죠. 부상이 너무 잦았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드래프트로 예상이 되는 웬반야마가 이렇게까지 막 소란을 피웠던 선수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기대치도 최고급이었고, 실제로 그걸 이룩한 선수예요. 그걸 우리가 목격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03-2004 시즌에 19살의 나이로 데뷔한 르브론 제임스는 무려 그 시즌에 79경기를 소화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인왕을 받았죠. 그러고 르브론 제임스의 기록은 20득점에 5어시스트, 5리바운드, 5.5 리바운드, 5.9 어시스트. 이때부터 뭐 별성 부른 나무였어요. 신인 시즌에 벌써 25를 기록했으니까요. 사실상 진짜 전성기는 두 번째 시즌인데, 80경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42.4분을 소화해내면서 평균 득점이 27.2점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리그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상 이렇게까지 된다고를 느꼈던 게 바로 2005-2006 시즌입니다. 이때 굉장히 유명한 경기가 있죠.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원정에서 연장전까지 가는데, 르브론 제임스 엄청난 퍼포먼스, 연속 25득점을 혼자서 기록하면서 디트 침공이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를 무려 3년차 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결승전에서 샌안토니오를 만나서 스윕 패배를 당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때 이제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팀을 이끌던 선수가 센터였던 일거스커스라는 선수였거든요. 이게 빡빡머리. 물론 그 선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진짜 르브론 제임스 혼자 힘으로 거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3년차 시즌의 기록이 무려 31.4득점입니다. 자유투를 10개를 얻어냈고,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 6.6개. 이때부터 정말 괴물이었고, 사실상 0506 시즌에 이제 혼자 힘으로 파이널을 이끌면서 진짜로 제 기억의 오류인가요? 0506 시즌 0506 시즌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 선수의 그릇이 정말 어마무시하구나. 이제 언젠가는 리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선수가 되겠구나. 그랬었죠. 0506 시즌까지는 사실 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일컬을 수 있는 선수는 이때 우승했던 팀 덩컨, 그리고 진짜 죄송해요. 그게 르브론 제임스가 그렇게 됐던 게 0607 시즌이구나.
네, 0607 시즌이네요. 4년차 시즌. 죄송합니다. 3년차 시즌에 31.4득점을 찍었고 4년차 시즌에 27.3득점에 0607 시즌에 4년차 시즌에 처음으로 스팀을 이때 당시에 이제 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팀 덩컨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들이었고 르브론 제임스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0708 시즌 0708 시즌도 이게 기억이 나요. 바로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이었을 거예요. 보스턴 셀틱스랑 폴 피어스와 그때 이제 빅3 뭉쳤던 보스턴 셀틱스였거든요. 케빈 가넷, 폴 피어스, 레이 알렌 이 세 명이 뭉쳤고 이쪽에 이제 클레브랜드가 이제 올라왔었는데 7차전까지 막 몰고 가요. 그래가지고 7차전에서 폴 피어스, 르브론 제임스 둘 다 동반으로 40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르브론 제임스가 탈락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약간 이제 보스턴에 대한 르브론 제임스의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즌에 보스턴 셀틱스가 우승을 했고요. 제가 지금 완전히 이제 기록만 보고 기억에 의존하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리그 최고가 됐다라고 느꼈던 시즌이 바로 0809 시즌입니다. 첫 MVP 시즌이었어요. 0809, 0910 시즌에 MVP를 받는데 이때가 이제 클리브랜드가 정규 시즌에서 동부 1위를 차지합니다. 2년 연속으로. 서부 컨퍼런스는 2년 연속으로 코비 브라이언트 LA 레이커스가 차지하게 되고요. 나이키를 비롯해서 모든 NBA 관계자들이 이 둘의 파이널에서의 매치업을 예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르브론 제임스와 코비 브라이언트 둘이 인형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는 광고 있어요. 그거 한번 쳐보시면 재밌어요. 코비, 르브론, CF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되겠죠.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가 두 번 다 코비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파이널에 오르지 못해요. 한 번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올랜도 매직에게, 드와이트 하워드의 올랜도 매직에게 2대4로 패배를 해요. 저는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르브론 제임스가 싫어가지고 올랜도를 응원했던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 르브론 제임스가 파이널에 올라와서 르브론한테 지는 코비 브라이언트를 상상하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원맨 팀의 한계를 느끼면서 르브론 제임스는 MVP를 받았지만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0910 시즌도 마찬가지로 르브론 제임스가 백투백 MVP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컨퍼런스 파이널도 가지 못해요. 세미파이널에서 이번에는 보스턴 셀틱스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게 기억에 선한데 나가면서 클리브랜드 유니폼을 벗고 이렇게 검은색 이너웨어 입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상징적이다. 클리브랜드의 유니폼. 왜냐면 이제 이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게 되는 르브론 제임스였기 때문에 딱 이제 옷을 벗고 나가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클리브랜드를 떠나겠구나. 사실 이때까지는 르브론 제임스가 패배자의 이미지는 있었고 우승을 하지 못한 자의 이미지는 있었으나 어떤 리그의 빌런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이 선수가 왜냐면 미디어에도 되게 친화적으로 미디어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럴 줄 아는 선수였고 인터뷰도 되게 잘했고 매너도 되게 좋아요. 팬 서비스도 좋고 팬들 다이빙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벤치에서 선수들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모습도 있었고 저도 되게 보면서 진짜 너무 짜증나고 싫은데 멋있는 선수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2010년 여름이죠. 이 선수를 마음껏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FA를 맞아서 이 선수가 디시전 쇼를 펼치죠. ESPN과의 인터뷰에서 FA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하고 그게 뉴스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가 ESPN TV쇼를 편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딜 갈지를 발표하는 희대의 오만방자한 쇼를 펼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 쇼 자체는 당연히 클리브랜드 팬들은 너무 이제 싫을 쇼였지만 그렇게 싫진 않았는데 제가 진짜 싫어한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쇼를 한 다음에 클리브랜드 팬들 저지 불태우고 난리 났죠. 클리브랜드의 이 커다란 이 르브론 제임스 현수 다 걷어들이고 가위로 찍고 불태우고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제가 더 꼴보기 싫었던 건 뭐냐면 그 이후로 마이애미에 드웨인 웨이드랑 르브론 제임스랑 크리스 보시랑 이렇게 뭉쳐가지고 페이커 드웨인 웨이드 페이커 타고 이래가지고 뭉치더니 무슨
뭐 아이돌 콘서트 하는 경기장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셋이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막 춤추고 마이애미 유니폼 입고 우리가 한 팀에 뭉쳤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희대의 명대사를 남기죠. Not one, not two, not three, not four까지 했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승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그 이상 할 거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승할 거야. 막 이런 쇼를 합니다. 그래서 막 속으로 끌어올랐죠. 저 우승하면 안 되는데 저놈 그러고 나서 2010-2011 시즌에 마이애미 히트를 당연히 이제 우승을 할 것 같았어요. 느낌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그것을 저지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바로 넉노비츠키였죠. 넉노비츠키한테 파이널에서 막 그 기침 조롱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르브론 제임스가 욕먹을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고 집니다. 노비츠키에게 또 2대4로 져요. 6차전 끝에 패배하고 나서 또 희대의 명대사를 하죠. 너무 빡쳤나봐요, 져서. 그러니까 다들 미디어도 조롱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슈퍼팀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지니까 너무 좋아서 조롱 막 하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이런 인터뷰를 하죠. 니네는 이제 내일 아침부터 리얼 월드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졌지만 내일 대저택에서 아침을 열 거야. 니네는 이제 일 나가야 돼. 뭐 이런. 완전히 미쳤어. 정서적으로 그때 되게 불안정했나봐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마이애미 히트 결성 2년차 11-12 시즌에 드디어 첫 우승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차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년 차 시즌에. 이 천하의 르브론 제임스도 NBA에서 우승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9년 차 시즌에 바로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이 한 팀에 있던 오클라호마 시티를 4대1로 꺾고, 되게 크게 이겼어요. 제 기억나요. 그때 저 당연히 이제 케빈 듀란트 응원했는데, 잘하긴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막 러셀 웨스트브룩 그때도 되게 잘했는데 막 게임 클락이랑 샷클락 착각해가지고 망친 경기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이때 케빈 듀란트를 꺾고 11-12 시즌에 본인의 첫 NBA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당연히 MVP와 파이널 MVP를 거머쥐게 됐죠. MVP는 벌써 이때 9년 차인데 세 번째 수상이었고, 첫 번째 파이널 MVP와 반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시즌이었죠. 12-13 시즌에도 팀 덩컨의 샌안토니오. 그때는 팀 덩컨이 많이 노쇠화 했지만 이때 중요한, 다들 이제 기억하실 텐데 레이 알렌 그 6차전에서 슛 3점 슛 르브론이 던졌는데 노골되고 보시가 잡아가지고 코너에 있는 레이 알렌 줬을 때 연장 가서 이겨서 7차전 가서 르브론 제임스가 30득점 이상 하면서 르브론 제임스의 두 번째 우승, 역시나 두 번째 파이널 MVP를 거머쥐었고요. 이때도 시즌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차까지의 커리어가 무려 4개의 MVP, 2개의 파이널 MVP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마이애미로 이적한 게 첫 시즌에는 그렇게 조롱을 받았지만 엄청난 시즌이었다. 그리고 나서 마이애미에서 네 번째 시즌인데 기억하기로는 드웨인 웨이드가 확 꺾였어요. 에이징 커브가 확 왔어요. 13-14 시즌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빅3의 페이롤이 너무 큰데 나머지는 다 이제 롤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그 약간 베테랑 미니멈들 이런 선수들인데 드웨인 웨이드 기량이 완전히 하락해버리니까 르브론 제임스 혼자서는 우승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샌안토니오에 신예의 카와이 레너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년 연속 샌안토니오와 마이애미가 맞붙었는데 이 시즌에는 샌안토니오가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는 자 이제 4년 했더니 2번 우승했고, 몰라 이거는 뭐 성공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하고 실패라고 하기에도 2번 우승했고 MVP도 2개 탔으니까, 그래서 이제 컴백홈을 하게 됩니다. 바로 클리브랜드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 말들이 있었죠. 이때도 또 이제 웨이드 나이 먹으니까 카이리 어빙 이제 팔팔한 애랑 또 케빈 러브를 이제 영입을 해오죠. 클리브랜드가 그때 당시에 1픽이었던 앤드류 위긴스를 보내고 케빈 러브가 이제 오게 되면서 14-15 시즌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선명해. 그 어떤 선수보다도 르브론 제임스를 왜 이렇게 내가 잘 알고 있나 싶은데 그만큼 싫어했고 사랑했나 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랑해요.
14, 15 시즌에 이제 클리브랜드 돌아와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생각에, 이거는 이 클리브랜드가 너무나 명백히 우승 후보다. 샌안토니오의 어떤 그 빅3, 팀 덩컨과 토니 파커와 지노빌리도 내리막길이었고, 적수가 없겠는데 했는데 웬걸 이상한 놈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바로 스테판 커리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갑툭 튀어요. 갑자기 뭐 이상한 농구를 들고 와요. 센터 없이 외곽 양궁. 근데 그 3점 슛이 확률이 높을 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때부터 NBA가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직격탄을 르브론 제임스가 맞게 되죠. 파이널에서 클리브랜드와 골든 스테이트가 붙는데, 제 생각에 이때 만약에 카이리 어빙이랑 케빈 러브가 부상으로 빠지거든요. 케빈 러브는 플레이오프 중간에 빠지고, 카이리 어빙은 파이널 경기 중에 다리 다쳐가지고 빠져요. 르브론 제임스 혼자 미친 듯이 고군분투하는데 안 되죠. 워리어스는 워낙에 팀 농구가 되는 팀이니까. 그래서 역시나 2대4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르브론 제임스에게는 별명이 붙게 되죠. 준우승이 너무 많다는 꼬리표가 붙게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르브론 제임스의 최고의 시즌은 바로 2015-16 시즌입니다. 이 시즌의 10월부터 6월 초까지의 NBA의 주인공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였죠. 왜냐? 72승 10패를 깨고 73승 9패를 기록했잖아요. 마이클 조던의 72승 10패를 경신하는 이런 기록은 정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깨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승승장구를 하고 파이널에서 또다시 르브론 제임스와 맞붙는데 3승 1패까지 워리어스가 앞서게 되죠. 근데 이걸 뒤집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미친 퍼포먼스. 5차전에 40몇 점이었고, 6차전에는 가비지로 이겼고, 7차전에도 미친 활약을 하죠. 물론 이제 카이리 어빙의 빅 3점 슛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진짜 농담 아니고 이태원에서 그 단관했거든요. 단체 관람. 워리어스 팬들끼리. 한 일주일 동안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잠이 안 와. 막 자려고 그러면 르브론 제임스 막 이러고 있고 막. 지금도 저는 그때 영상을 보기가 힘든데, 특히 카이리 어빙 마지막 슛 넣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커리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클리브랜드 캐머런, 지금 생각해보면 르브론 제임스 여정의 가장 멋있는 우승이었죠. 본인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팀을 미친 하드캐리로 잡고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반지를 꼈고 세 번째 파이널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스탯은 계속 엄청나요. 거의 30득점 가까이. 그러니까 7, 8 리바운드, 7, 8 어시스트예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위대한 거는 야투 성공률이 말도 안 됩니다.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밑 마무리 능력이 NBA 역대급이에요. 그 부분은. 2016-17, 2017-18 시즌은 워리어스에게 떡발리죠. 케빈 듀란트를 영입한 워리어스에게 두 시즌 다 처참하게 지는데 르브론 제임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2017-18 시즌의 르브론 제임스의 퍼포먼스, 그때 아시죠? J.R. 스미스 1차전에서 역주행한 거. 이때 르브론 제임스의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적이지만 진짜 너무 잘한다. 이길 순 없었죠. 사실 듀란트를 영입한 워리어스의 전력은 역사상으로 봐도 최고인데. 그리고 그 시즌의 실패를 끝으로 FA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LA 레이커스로, 동부의 왕이었던 르브론 제임스가 처음으로 이제 서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 기록은 좋겠지만은 더 이상의 우승은 추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웬걸 또 엄청난 걸 해냅니다. 2019-20 시즌 버블 시즌이었죠. 코로나가 이제 딱 해서 중간에 시즌 중단됐다가 했었는데, 그 시즌에 또 우승을 하게 되죠. 6차전 끝에 4승 2패로 마이애미 히트, 지미 버틀러의 마이애미 히트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이 시즌의 기록이 25득점이었고요. 어시스트가 10점, 이게 리그 리더였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때 나이가 미국 나이로 35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37살인데 어시스트 리그 리더예요.
물론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이제 항상 뭐 그런 꼬리편이 있죠. 얘는 항상 어딜 갈 때마다 빅네임을 데리고 오게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동료를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서,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런 어떤 리그의 위상이 있어야 되고 리그에서의 어떤 인복이 있어야 되고 그냥 본인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이후의 인연은 지금 이제 좋지 않았지만 올 시즌 다시금 뭐 근데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올 시즌에 사실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수의 NBA 통산 커리어 스탯은 27득점, 평균 득점이 27득점이고 리바운드가 7.5개, 어시스트가 7.4개입니다. 누적 기록을 봐야죠. 르브론 제임스의 누적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수치죠. 리바운드랑 어시스트가 모두 10,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000점을 넘었기 때문에 NBA 역사상 당연히 최초고 최고의 기록이겠죠. 4만 득점, 1만 리바운드, 1만 어시스트에도 도전을 하고 있고, 뭘 본인이 그런 기록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에도 도전할 거고, 일단 1차적으로는 카림 압둘 자바의 득점 기록을 넘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르브론 제임스를 정말 리스펙하고, 저는 NBA를 처음 본 게 949 시즌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이클 조던이 야구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올랜도 매직에게 져요. 페니 하더웨이와 샤킬 오닐이 있던 올랜도 매직한테 이제 2대4로 치는데, 그 시즌에 사실 제가 NBA를 제대로 본 첫 시즌인 것 같아요. 그때 AFKN이랑 SBS랑 뭐 이런 공중파에서도 가끔 이렇게 NBA를 자주 해줬어요. 그때는 공중파밖에 볼 수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리고 막 그때쯤에 뭐 이렇게 일본 채널 같은 것도 나오기 시작했고, 스타TV, 중국 스타TV인가? 그런 걸로 이게 마이클 조던의 마지막 3연패 봤어요. 마이클 조던의 이게 첫, 블랙캣 조던 시절은 잘 못 봤어요, 라이브로. 그래서 마이클 조던도 봤었고, 르브론 제임스는 당연히 계속 지켜봤었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전 마이클 조던도 안 좋아했거든요. 좀 그런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 시대 때는 찰스 바클리를 응원했고, 르브론 제임스 때는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뭐 스테픈 커리 이런 선수들 응원했는데, 둘 다 이렇게 상대로 만나잖아요. 그럼 마이클 조던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길 수 있겠다. 야, 거의 다 잡았어. 하는데 꼭 마이클 조던한테 얻어맞아서 져요. 짜증나. 분명히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짜증나게 이렇게 잘하지?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르브론 제임스는, 야, 저거가, 제가 인간이냐? 저걸 어떻게 막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무서웠던 건, 왜냐면 젊은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둘의 어떤, 마이클 조던의 완전 운동 능력 전성기는 제가 라이브로 못 봤으니까 하이라이트로는 보지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더 무서웠던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였다. 물론 이제 뭐 농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나 입지를 봤을 때 누가 넘버원이냐 하면 당연히 저도 마이클 조던을 꼽겠지만, 유일하게 저는 마이클 조던에게 농구 실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실제 이렇게 직관적인 퍼포먼스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길게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했던 선수는, 저는 제가 목격한 선수는 유일하게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선수에게 경외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올 시즌에 꼭 정말 이게 미운정이 든 것 같은데, 압둘 자바의 그 득점 기록을 꼭 깨서 제가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박수 쳐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역사상 가장 사랑했던 농구 선수는 코비 브라이언트인데, 저도 인정을 하죠. 이게 르브론 제임스와 코비 브라이언트는 물론 이제 어떤 시대 때는 누가 최고이냐라는 논쟁이 붙기도 했었지만, 농구 선수로서의 그릇의 크기가 조금 달라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뭐 이제 가진 것에 비해서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그 자리까지 갔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역대급 재능이고, 그런 기록, 뭐 어떤 커리어, 쌓아온 뭐 우승, 뭐 MVP 개수 이런, 사실 코비 브라이언트와 비교할 수 있는 선상의 선수는 이제는 아니죠. 이거를 이제 모든 농구 팬들과 어떤 레전드 전문가들 다 인정할 거예요. 딱 한 명 인정 안 할 겁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본인만 인정 안 할 거예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러나 르브론 제임스는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다 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올 시즌 르브론 제임스의 여정도 역시나 박수치며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거였고요. 네, 이제 내일과 모레는 개막전 그리고 개막 주간에 어떤 프리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거였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